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신고충 국신입니다. 제 취미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하기고 저는 그 신고한 영상으로 힐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네, 오늘은 신고용 장비? 당연히 신고용으로 나온 장비는 아니겠죠. 블랙박스, 액션캠, 바디캠? 뭐라고 불러야 할지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아이나비 MC1이라는 제품인데 요걸 리뷰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전에 트랜센드 바디캠을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신고용으로 쓰기는 영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배터리는 5-6시간씩 가지만 이게 크기가 대빵 커가지고 그거 달고 또 미반 차량들 찍고 있으면 완전 대놓고 찍는 건데 이게 괜히 또 그러다가 걸려서 시비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뭐 시비 붙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상관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는 이게 되게 리스크가 큰 게, 제가 맨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댓글에다가 이제 뚝배기 조심하라고 댓글 달아드리잖아요. 이게 진짜로 뒤지게 쳐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랜센드 바디캠은 당근으로 또 보냈었고요. 그 이후로 신고용으로 쓰면 좋겠다 싶은 장비가 또 없나 찾아보다가 댓글에 이런 포터블 블랙박스를 추천해 주신 분이 계셔서 요거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구매를 해 보았습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는 액션캠이다 하고 나와 있는데 리뷰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제 부정적인 의견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그렇게 비싼 제품은 아니거든요. 이게 소비자 판매가 기준으로 139,000원인데 메모리 카드는 이제 별도고요. 가격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진짜로 뭔가를 찍어서 영상미를 만들어 보겠다 싶으면 고프로, 소니 액션캠, 인스타 360 이런 거를 써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일본 불매 중이니까 소니 액션캠은 좀 배제해 주시고요. 그럼 요건 어떤 목적으로 나온 물건이냐, 요즘에 전동 킥보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블랙박스 용도로 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아이나비가 원래 블랙박스 회사이기도 하고요. 스펙은 제가 따로 안 읽어드릴 거고 궁금하시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읽어드리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 귀찮았으면 이 시간에 아마 스펙 읽고 있었겠죠. 그냥 리뷰하면서 중간중간에 스펙 내용을 읽어드릴 거고요. 자,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집 스튜디오에서 언박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튜디오라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고 편집도 하고 악플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이모지 촬영도 하는 그냥 컴퓨터 방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개봉하고 이런 거 먼지 떨어져서 진짜 개극혐 하는데, 그래도 조명이 있어야 영상이 잘 나오니까 조명 설치되어 있는 이제 제 스튜디오에서 언박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싫어하는 거 참아가면서 영상 만들고 있는데 다들 좋아요 눌러주셨죠? 네, 아무튼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10만원 초반에 메모리 카드 32기가짜리가 사은품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조금 더 오른 것 같고요. 공식 사은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웬만한 오픈마켓에서 구매하실 때 마이크로 SD 카드는 대부분 증정해주는 걸 보면은 아이네베에서 지원을 해준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따로 사려면은 그래도 10,000원 이상은 줘야 되는데, 근데 또 만약에 이거 빼고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었다면 그렇게 샀을 것 같아요. 이게 메모리 카드가 너무 많아서 이제 겉박스를 개봉을 했고 진짜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 개봉을 해보니까 방수 마운트에 캠이 들어있고, 방수 마운트는 아마도 안 쓰게 될 것 같아서 바로 해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되게 가볍더라고요. 너무 가벼워서 무게를 한번 직접 재어보았습니다. 자, 수평 맞추고, 이게 원래 주방용 저울인데 우리 집 그 보급관님이 보면은 노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 영상 보더라도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후다닥 찍고 영상 전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올려보니까 이게 31g, 스펙에는 이게 42g으로 되어 있는데 31g, 그리고 25% 이상 가벼운 무게이죠. 이게 방수 케이스 합친 무게인가 해서 방수 케이스까지 같이 넣고 무게를 재어봤어요. 아닌데 이게 뭐죠? 저울이 잘못됐나 해서 이거 애플 펜슬 스펙에 나와 있는 무게가 20.7g인데 요걸 한번 재어보았습니다. 21g, 반올림에서 21g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울은 멀쩡한 것 같고 그냥 스펙보다 실물이 더 가벼운 거였어요. 오차범위 생각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구성품을 봅시다. 기본으로 들어있는 체결 마운트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액션캠 이런 거 진짜 많이 써봤는데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마운트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목걸이 마운트, 이건 딱 봐도 사용이 어려워 보이는 게 고정이 안 되어서 목에서 계속 흔들흔들 거릴 거거든요. 이런 거는 환경 보호 차원에서라도 차라리 안 넣고 그냥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게 더 나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마운트는 고프로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 호환 마운트랑 되게 클린 마운트라고 하는데 이 집게가 달려있는 마운트예요. 그래서 딱 이 정도가 제일 쓸만했고, 특히 이게 집게 마운트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나 보안 업무 시
셔츠 포켓이나 가방 같은 곳에다가 이제 꽂아서 사용하기가 편해 보였는데요. 백팩 어깨끈에 결합해서 사용하는 이제 포켓이 있는데, 원래는 백팩 메고 있으면 이제 전화기 주머니에다가 넣기 귀찮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기에다가 넣으라는 용도로 이제 나온 그 포켓인데, 저는 여기에다가 블랙박스를 달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에서 신호위반하는 차량들 찍다가 제 전화기 뺏기면서 이제 시비 붙었던 적이 있었는데, 휴대폰으로 너무 대놓고 찍다 보니까 이게 티가 많이 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어도 가방에다가 이제 꽂아놓고 촬영을 하다 보면 그런 불상사가 이제는 조금 줄어들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아예 없진 않겠죠. 그러면 충전을 어떻게 하나 볼게요. 이 카메라 하단에 있는 이 고무 바킹을 열면 충전 단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병이 있어요. 손톱을 못 기르는 병인데, 진짜 병은 아니고 손톱 좀만 길러도 이게 손톱 닿는 느낌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손톱을 못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에서 SD카드 마운트 해제할 때랑 뭐 캔뚜껑 딸 때, 일상생활에서 손톱이 좀 필요할 때가 있기도 한데, 이번에도 이게 너무 안 열려서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이제 똥구멍이 열려서, 아니 고무 바킹, 여기에다가 이제 충전이랑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이게 충전이 무려 5핀 단자 충전입니다. 이거 5핀 단자 C타입으로 달고 출시한다고 돈이 뭐 그렇게 더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대놓고 이게 그냥 중국 제품 떼어다가 소프트웨어만 이제 넣어서 파니까 이런 참사가 발생하는 거죠. 저는 이게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게 리셋 버튼은 여기에 있고요. 이게 그나마 조금 신경 쓴 것 같은 거는 이제 프로텍션 케이블이라고 해서 케이블 끝에 이제 댐퍼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게 뭐냐, 전동 킥보드나 차량용 블랙박스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때 전원선 연결해 놓으면은 이 고무 바킹을 열어놓고 사용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메모리 카드가 빠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케이블에 방지 장치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조금 세심하긴 하네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필드 테스트를 하러 나가 보겠습니다. 당연히 신고용으로 적합한지 테스트도 해볼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액션캠 X3000R과 비교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타임스탬프 남겨놨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안 넘겨보시고 이제 시청자님의 시간을 투자해 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당신의 시간을 절약하십시오. 자, 먼저 그 아이나비 MC1의 그 촬영 스펙 같은 경우는 2K 30프레임까지 이제 촬영이 가능해요. 2K 30프레임에서 뭐 FHD 60프레임, 30프레임, 그리고 720p 화질에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국에서 그냥 기기 떼어가지고 그냥 상표만 붙여서 파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5핀 단자만 보더라도 그런데, 그래서 화질 뻥튀기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2K랑 FHD의 화질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먼저 비교해본 이유가, 보통 이런 비메이저 기기들이 2K가 진짜 2K가 아니고 FHD를 늘려서 2K, 뭐 4K 뭐 이런 식으로 늘려놓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인코딩만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카메라는 고정해둔 상태에서 앱으로 화질 설정만 바꿔가면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네, 먼저 2K 설정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선의도 자체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FHD 화질로 녹화를 해보았습니다. 영상만 봐서는 이게 차이가 잘 안 느껴질 정도로 화질 차이가 거의 안 났지만, 미세하게 이게 2K 화질로 했을 때 이 글씨 텍스처들이 조금 더 잘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용량에 비해서는 이제 화질 개선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그냥 FHD로만 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블랙박스와 비교 테스트인데요. 차량 번호판을 보시면서 이제 얼마나 식별이 잘 되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용 중인 이제 70마이 A800도 보여드릴게요. A800 같은 경우는 이제 4K 화질이라서 당연히 단순 비교가 안 되긴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비교해 보시라고 띄워드린 거고요. 악플들 보면은 저는 도로교통 다 지키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저는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거 절대 없고요. 신호등 없는 건널목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보호물을 이렇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뭐 제 자랑, 뭐 자랑도 아니고 이게 자랑이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손떨방 테스트입니다. 비교구는 X3000R이고 리뷰할 때 쓰려고 이중 마운트를 사봤어요. 이거를 X3000 슈팅그립 삼각대에다가 X3000 MC1을 같이 마운트하고 저희 동네 놀이터에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장소가 어딘지는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네,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자꾸 끝판왕 제품을 가지고 와서 비교하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제가 가지고 온 아이나비 MC1이 끔살당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당연히 광고가 아니고 아이나비로부터 땡전 한 푼 받은 게 없는 그냥 순수 리뷰라는 점을 증명하는 거겠죠. 네, 녹화된 영상 타임스탬프 쪽에 보시면 손떨방을 암시하는 듯한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보시는 것처럼 스테빌라이저 테스트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손떨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신고용으로 쓸 수 있냐 없냐 테스트를 위해서 동일 시간 대비 가장 많은 신고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곳인데요.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일반적인 신호 위반이랑 다르게 아주 대놓고 이렇게 큰 사거리를 지나가는 택시의 모습입니다. 꽤 거리가 있어서 번호판은 안 찍혔지만 제가 혹시 몰라서 아이폰으로도 당연히 이제 사진을 찍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신고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밥셔틀 신호 위반하는 거 원데이 투데이도 아니고 그냥 전면밖에 안 보여서 신고 못하는 건 이제 아쉽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회전하는 쪽 신호 위반 어림도 없죠. 이거는 번호판이 보여서 5만원짜리 과태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이나비 캐메라는 이게 이 정도 거리도 밥셔틀 번호판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차량 번호판은 얼추 잘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럭저럭 쓸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아파트는 진짜 몰지가 그 자체인 게 우회전하려고 하고 있었고 중간에 이제 보행 신호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오늘은 그냥 제품 리뷰의 시간이니까 하소연 정말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밥셔틀이 적발되어서 과태료 5만원짜리 티켓 보내드렸고요. 의외로 밥셔틀이 많이 걸려들어서 이제 공익자보단 실적을 많이 쌓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직진금지차로 직진 위반이 드디어 한 건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야 그래도 국가대표 신고충에 가서 신고했더니 많이 개선되었네 이러실까봐 남기는 건데 전혀 개선이 안 되었고요.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서 차량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제 신호에 다 통과할 수가 있어서 신호 위반이 별로 없었던 거고요. 직진금지 위반 차량은 신호랑 상관없이 뭐 바쁠 때나 안 바쁠 때는 보통 이렇게 직진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단속 대상이니까 나온 거죠. 조만간 이게 제가 또 출퇴근 시간대에 한번 갈 거니까 힐스테이트 주민분들은 알고 긴장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호 위반인데 여기가 비보호 좌회전 구간도 아니고, 물론 이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라고 해도 적색불의 좌회전 금지인 건 마찬가지지만 하나도 이게 잘못된 정보로 이게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는 적색불의 좌회전해도 괜찮아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해는 되거든요. 이것도 무슨 저 새끼 저거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빨간불에 이거 좌회전 하나 보네 이런 식으로 말하실 수도 있는데 이해가 된다는 거지 제가 합법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가 이제 비보호 좌회전 구간도 아닌데 이렇게 빨간불에 제끼는 거 보면 지 자식들한테 이게 부끄럽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 한 대 거리 정도인데 보신 것처럼 이제 번호판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요. 조금만 빨리 가면 이제 번호판이 먼저 보일 것 같더라고요. 대신 이게 직진금지 그 위반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옆으로 바로 지나가니까 아주 잘 보입니다. 개꿀이죠. 장소를 조금 옮겨서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는 밥셔틀을 찍어보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주간이라서 거의 제 옆을 이제 스치듯 지나가는 경우에는 보이긴 보입니다. 일방통행길 역주행하면서 동승자 헬멧도 안 챙겨주는 건 진짜 존나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거. 이게 트랜센드 바디캠 레뷰 때도 그랬지만 이륜차 공익자보단 활동용으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그냥 보조캠으로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으로는 그냥 번호판 사진만 이렇게 확보를 하면서 이렇게 사용할 용도라면은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힐스테이트 아파트 올 때마다 이제 애용하는 그 메바위 공용주차장인데 여기도 이제 출차하기 전에 장애인 주차구역도 한번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제가 신고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인데 그 차량에 또 차를 태워 놓았더라고요. 이게 학습 능력이 없는 건가? 그리고 또 모르고 지나갈 뻔했는데 여기 구석도 장애인 주차구역이더라고요. 뭐 그렇게 과태료를 납부하고 싶으시다는데 여기서 또 10만원씩 두 대에 20만원 벌어왔고요. 야간 화질은 뭐 테스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끝내주게 안 좋았습니다. 번호판은 거의 안 보이고 빛번짐이 너무 심해서 신고용으로 쓰기에는 정말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게 사진이라는 영역 자체가 이미지 센서 싸움인데 그렇잖아요. 요만한 렌즈에 바디 사이즈 요만해가지고 솔직히 이게 기대를 안 해서 저는 오히려 만족했어요. 왜냐면 이제 주간 성능은 그래도 그럭저럭 쓸만했으니까. 이 사이즈 대비 성능이 꽤 잘 나오는 거잖아요. 야간에는 뭐 블랙박스도 이 정도 수준 안 나오는 블랙박스가 수두룩해서 저는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테스트도 해봅시다. 스펙상의 배터리 타임은 FHD 30프레임 기준으로 100분간 촬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1시간 20분이죠. 네, 저도 그래서 아이패드로 스톱워치를 돌려놓고 디스플레이 자동 꺼짐 옵션을 꺼놓은 다음에 FHD 30프레임 설정으로 촬영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네, 1시간 20분이 되었는데도 꺼지지 않고 촬영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시간 30분, 40분, 그리고 무려 1시간 50분이 되어서야 종료가 되었습니다.
야, 이거 무려 1시간 50분. 요만한 사이즈에 1시간 50분 연속 촬영이라는 건데, 물론 외부 환경에 따라서 촬영 시간은 조금씩 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테스트했던 결과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2K 30프레임 설정으로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1시간 37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고해상도로 촬영을 하는데도 스펙상 배터리 타임보다 더 길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연속 촬영으로 했을 때 1시간 37분인 거지, 이 중간에 위반 촬영 없을 때 녹화 꺼놓거나 하면 실제로는 뭐 배터리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이라는 말을 남용하는 사람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정말 이제 잘 수 있어. 2021년도에 순두부 1인분에 4,000원이고요. 순두부 5는 6,000원입니다. 포장하신다고요? 포장하시는 분은 순두부 더 진짜 아쉬웠던 건 뭐냐, 이게 FHD 화질로 촬영을 할 때 그 프레임 옵션이 30프레임, 60프레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할 때 이게 60프레임이 아닙니다. 이 보시면은 이 키보드 화살표 한 개씩 누를 때마다 프레임이 한 개씩 이동이 되는 건데 똑같은 장면을 한 프레임씩 더 추가한 거예요. 60프레임이 60프레임이 아닌 거죠. 30프레임을 똑같은 장면 한 개씩 추가해가지고 60프레임으로 만든 건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사기? 이게 60프레임인가요? 저는 이거 모르고 구입했다가 만약에 실제로 진짜 60프레임만을 원해가지고 만약에 구입을 했으면은 이거 가지고 되게 불만 가지고 환불 요청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펙 수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게 싸게 샀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뻥프레임 이런 양아치 짓은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대기업이. 이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제가 먼저 구매했었던 그 트랜센드 바디캠이랑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화질 자체는 이제 트랜센드 바디캠이나 아이나비 뭐 MC1이나 비슷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아이나비 MC1이 가격이 너무 해자다 보니까 가성비적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거는 굳이 당근으로 안 보낼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게 콘텐츠용으로 종종 사용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쉬운 건 이게 어차피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서 60프레임 옵션 없다고 뭐라 할 사람 없을 텐데 이걸 굳이 뻥프레임으로 구매자들을 속일 필요가 있었을까? 제가 카메라 쪽으로 조예가 그렇게 깊지는 않아서 그런데 이런 뻥프레임에 대한 용어를 아신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자세하게 리뷰한다고 했는데 제가 다루지 못한 부분이 궁금하다면 제가 혹시 모르니까 혹시나 이제 당근으로 보내기 전에 안 보낼 거긴 한데 빨리 댓글로 물어보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즐거운 신고생활 이어가시고 늘 뚝배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이 안 올라오면 국가대표 신고충 저거 대충 뭐 뚝배기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꼭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